이번 책은 서머셋 mom의 달과 6펜스입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17년 동안 함께 아무 탈 없이 잘 살아오던 남편이 편지 한 장 남기고 집을 떠나버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나대로 살고 싶다 하고 훌러덩 떠나버리면요. 반대로 부임이 그런다면요. 이 서머셋 mom의 달과 6펜스에서 이 두 경우가 나옵니다. 달과 6펜스 뭔가 그 상징성이 있어 보이죠. 달은 좀 환상적이고 멀리 있는 그 꿈, 열정, 뭔가 매혹적이고 영혼을 설레게 하는 것, 마력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6펜스는 그 영국에서 유통되던 은화의 값이었으니까 그 하찮은 잔돈? 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타성적 그 욕망을 암시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서머셋 모험은요. 이 달과 이 6펜스를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듬해 그 1919년에 출판하는데요.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세계가 전쟁에 휩쓸렸었는데 이 책에는 그 전쟁의 스토리는 없습니다.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읽는 동안요, 그 환상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그 도전을 한 인간, 과감하게 그 현실의 안락함을 버리고 그 험난한 그 역경의 삶을 선택한 그 마침내 예술적 완성을 이루고 죽음으로써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스스로가 오로지 자신이 인정해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린 한 사람의 삶의 스토리를 읽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나 이루지 못한 꿈들이 있기에 이 서머셋 mom의 달과 6펜스는 한편으로 잠들어 있는 내면의 힘을 일깨워주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요즘처럼 코로나로 그 원하는 곳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 하고 싶은 걸 해볼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일 수도 없는 그 금지가 주는 억압된 시간이 길어져서인지 더더욱 이 책 그 주인공 스틱랜드의 결단력과 그 다음에 그 과감한 행동들이 더 큰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이 스틱랜드의 스토리는요, 화가 폴 고갱을 모델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이 폴 고갱이 그린 그 고갱의 자화상입니다. 그런데요, 이 절대로 이 고갱의 실화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 책 속에 특히 또 그 고갱과 고우의 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 서머셋 mom이요, 타히티에서 그 비참하게 죽은 고갱의 삶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 직접 타히티를 답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의 작품 그 인간의 굴레에서도 고갱이라고 여겨지는 화가가 그 화가에 대해 다뤘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 책의 그 스틱랜드의 삶이 그 폴 고갱의 스토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재를 빌려와서 재창조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설이니까 훨씬 극적이고요. 그리고 단순합니다. 이 책의 옴기니의 설명을 한번 작품 그 해설 설명을 한번 보면요. 처음 두 사람의 직업은 모두 그 증권 브로커로 같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고갱은 그 20대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30대 초반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고요. 이후 그 증권시장 붕괴로 일자리를 잃고 전업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의 그 스트링랜드는요, 이 책에서는 그 잘 나가던 증권 브로커였거든요. 10대 후반의 아들과 딸을 둔 그 유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었는데, 편지 한 장 남겨놓고, 그러니까 17년간의 그 평범한 가장이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프랑스로 말없이 편지 한 장 남기고 떠난 것입니다. 폴 고갱의 경우는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궁핍해지자 오히려 부인이 그 부부간의 갈등을 그 심화되었다는 그런 데다가 또 경제적 이런 궁핍 이런 것을 이유로요, 아이들을 데리고 부인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 고갱은요, 그 파나마 운하에서 그 공사장 인부로 일한 적도 있고요. 이 책의 스트링랜드 또한 그 모든 것을 놓고 몇 푼의 돈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체적 노동을 해야 했고요. 하루살이처럼 처절하게 생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돈이 생기면 물감과 미술 도구를 샀고요. 돈이 떨어지면 빌려 쓰기도 하고 또 다시 꾸역꾸역 육체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폴 고갱의 경우는요, 그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는데요. 항상 여자가 있었고요. 그 프랑스 마르세유를 떠나 타히티에 도착한 뒤 그 어린 10대 창녀와 같이 살았고요.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 그 47세 때 또다시 그 타히티로 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데, 그때도요, 어린 소녀와 동거했다고 합니다. 타히티는요, 그 하와이 아래쪽에 있는 그 태평양 그 가운데에 있는요, 그 프랑스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타히티는 고갱이 갔을 때요, 이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미 유럽의 문화에 젖어 있었고요. 그림 속에서처럼 그렇게 신비의 원시적 섬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식민지의 때와 식민지의 착취가 뒤섞여 있었던 것이죠. 이게 실제 그 또 저기 고갱이 그린 타히티 섬의 여인들이라는 이 그림을 보면요, 요 뒤에 보면 이 남자들은 이 식민지 착취에 이 노동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들이 지금 손님을 기다리는 창녀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는요, 그 나라는 화가를 통해서 그 스트링랜드의 삶을 쭉 따라가면서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이 독자들이 읽을 때 좀 약간 소문을 통해서 듣는 것 같은 그러한 기법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실제 고갱은요, 이 타히티에서요, 그 매독과 심장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절망감으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고요. 다만 그림을 왕성하게 그렸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그 1903년 55세의 나이에 그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림 속에서는요, 이 책 속에서는요, 그 스트링랜드는 그러니까 실제 고갱의 삶에서 그 소재만 따왔기 때문에 전혀 고갱의 삶과는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이 책 속에서는 그 스트링랜드는 오로지 그림에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라는 꿈을 쫓아 그 현실의 안락함을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는 모든 쾌락과 그 유의를 쳐다보지도 않고요. 사회의 인습과 평판에 눈 하나 깜빡하지도 않고요. 그림에만 몰두합니다.
그 주위에 어떤 욕을 먹더라도요. 오로지 물감과 캔버스만 있으면 며칠씩 굶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도 개의치 않고요. 처음에 이 그의 그림은 조악하다는 평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늦은 나이에 시작했으니까 주위에서 그가 쓰는 색감이나 이런 그 그림의 틀이 좀 거북살스럽다는 그런 평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의 평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요. 누구에게도 그림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그가 그리고 싶은 세계를 창조해낼 뿐이었던 거죠. 그때요, 그 스트링랜드의 그림이 유치하고 색칠이 도대체 불편하다고 그 쑥덕거릴 때 딱 한 사람, 그는 천재다라고 그를 그 떠받들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화가 스트로브였습니다. 자, 그는 그 평범한 화가였는데요. 다만 그는 그 스트링랜드가 천재라고 그를 우러러보며 그를 부러워하는데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일대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 스트로브의 목석 같은 아내가 그 스트링랜드를 간호한 후에 남편에게 그 스트링랜드한테 떠나라고 했을 때 부인이 자신이 그를 따라 떠나겠다고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러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착한 스트로브는요, 그들을 위해 자신이 집을 떠납니다. 그들을 남겨두고요. 그런데 얼마 안 가 그 스트로브의 아내는 그 스트링랜드에게서 어떤 거절을 당했는지 음독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녀의 누드와 한 점을 남기고 스트링랜드는 떠나버렸고요. 여기에서요, 우리는 어떤 거절을 당했는지 작가는 전혀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죽자 그 미쳐버릴 것 같았던 그 스트로브의 입을 통해 독자인 우리들은 그의 아내의 누드화는 그가 그 아내의 누드화를 한 점 그 남기고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트로브는 그 그림을 찢어버릴 작정으로 집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본 순간 그 아내의 누드화는 마치 살아있는 듯 빛을 냈다는, 그래서 도저히 그 그림을 찢어버릴 수 없노라고 그러한 말을 이 나레이터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런 식으로 그 소문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전해드리면서 이 책을 쭉 연결해 가는 거거든요. 이 작가는요, 이 스트링랜드의 그림을 그 주변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계속 이 스트로브를 통해서 그 그림을 설명을 해주고요. 또 타히티에 갔을 때는 다른 그 주변의 사람들, 특히 그 호텔의 요리사나 그곳의 그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받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독자의 상상력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머셋 mom의 소설적 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읽는 동안요, 오히려 더 찬찬히 그 독자만의 눈으로 보고 독자의 마음으로 느껴보라고 그 여지를 주는 것 같은 그런 기법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공감대가 더 커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책의 그 나레이터의 직업은 작가인데요. 그는 글감을 찾아 여행을 많이 합니다. 세월이 흘러 그 타히티에 들렀을 때요, 이미 스트링랜드는 죽었고요. 그 시간이 지나서 그는 천재 화가로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고요. 그리고 그의 그림은 고가에 팔리고 있었죠. 그때 이 나레이터인 작가가 바로 이 타히티에 도착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그를 알고 지냈다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 그의 최후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들은요, 그때도 그 영화를 보는 듯 그렇게 그의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가 프랑스를 떠나 그 타히티로 가게 됐느냐 하면요, 그가
어떤 싸움에 휘말려 드는데요. 그 싸움에 휘말려 들었는데 그 프랑스를 피해서 그가 배 그 자벽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프랑스를 도피해서 배 자벽부로 타서 도중에 타히티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가 그곳에서 일단 정착을 하면서 그림에 몰두를 했고, 그리고 타히티의 어린 소녀와 결혼하고 계속 그림에 미치듯이 그곳 타히티의 환상적인 자연에도 미칩니다. 그리고 자연과 혼연일체가 되고요. 그러던 도중 나병을 얻게 되는데요. 나병을 얻은 후에 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도피해서 외딴 곳에, 외딴 오두막에서 그 어린 그 소녀와 결혼했잖아요. 그 소녀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시력을 잃고, 그러나 그때 그 같이 살던 그 소녀 아타가 의사를 부르는데, 그 의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가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그때 그 도착한 의사 구트가요, 그때 그 벽에 그려진 그림들을 찬찬히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는 그때 그 야릇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 오두막 전체가요, 방바닥에서 천정에 이르기까지 사방의 벽이 기이하고 정교하게 구성된 그림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죠. 그 그림들의 묘사를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형용할 수도 없이 기이하고 신비로웠다. 그는 숨이 막혔다. 이해할 수도 분석할 수도 없는 감정이 그를 가득 채웠다. 창세의 순간을 목격할 때 느낄 법한 기쁨과 외경을 느꼈다고 할까? 무섭고도 관능적이고 열정적인 것, 그러면서 또한 공포스러운 어떤 것, 그를 두렵게 만드는 어떤 것이 거기에 있었다. 그것은 감추어진 자연의 심연을 파헤치고 들어가 아름답고도 무서운 비밀을 보고만 사람의 작품이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신성한 것을 알아버린 이의 작품이었다. 거기에는 원시적인 무서운 어떤 것이 있었다. 인간 세계의 것이 아니었다. 악마의 마법이 어렴풋이 연상되었다. 그것은 아름답고도 음란했다. 맙소사, 이건 천재다. 이 말이 입에서 절로 튀어나왔다.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랐다. 그 그림들을 본 의사는 뭐라 형용할 수 없이 기이하고 신비스러웠으며 숨이 막혔고 이해할 수도 분석할 수도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달과 육펜스는요, 제목처럼 그 육펜스의 그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 달로 대표되는 그 마력에 끌려 꿈을 찾아 이루어내는 그 한 남자의 이야기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의 여신 희나에게 제사를 올리는 고갱의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요, 자신의 꿈을 찾아서 그 나이에 개의치 않고 끝까지 그 꿈에만 몰두하는 그러한 약간 환상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